9월 29일 생생주식입니다. 금요일에 낙폭에 따른 대반등 시도가 오늘 나타났죠.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추석 연휴 전과 추석 연휴 이후로 구분을 해서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은 5일 이평선을 하향한 이후에 대반등을 준 흐름이기 때문에 위쪽으로는요, 5일 이평선을 재차 돌파 안착할 수 있느냐, 이게 체크 포인트입니다. 돌파 안착이라는 것은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돌파 후 지지로 전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돌파 안착입니다. 이게 나타날 수 있는가가 체크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5일 이평선 아래에서의 오늘 같은 반등은 아직까지는 금요일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의 성격을 뛰어넘는 의미 있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지 기반이었던 5일 이평선을 다시 돌파 안착을 해줘야 돼요. 자, 아래쪽으로는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20일 이평선이 지지점으로서 중요한 체크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20일 이평선을 지지점으로 계속 아래쪽으로는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추석 연휴 이후는 어떨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증권사 일부에서는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는데요. 저는 추석 연휴 이후 장세는 계속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지금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은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앞서서도 제가 이 증시 자금이 고객예탁금과 주식형 수익증권 둘 다 모두 지수와 동반해서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빨간색 선의 고객예탁금을 보면은 75조 원을 넘어섰죠. 그러면서 고객예탁금이 사상 최대 규모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마땅히 갈 곳이 없죠. 뭐 부동산도 이 대출을 계속 옥죄면서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증시 쪽으로 시중 유동성은 더 증가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증시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증시가 더 올라갈 여건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증시 유동성이 계속 증가되면 증시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선물에서 8,837계약을 순매수했거든요. 오늘 좀 제법 순매수했어요. 장중 한때는 1만 계약을 넘어가기도 했는데요. 이 선물 12월물은요, 이번 4분기 배당과 연계된 포지션으로서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선물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누적을 매수 쪽으로 만들어갈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8,837계약을 선물 순매수하면서 12월물 누적이 오늘자로 3,617계약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선물 매수 누적이 추석 연휴 전에 유지가 될 경우에는 추석 연휴 이후 장세를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염두해서 이번 주는 대응을 계속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에 있어 가지고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둘 다 모두 5일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5일 이평선을 금요일날 하향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와 마찬가지로 위쪽으로는 5일 이평선을 재돌파 안착할 수 있느냐, 이게 체크의 포인트입니다. 다만 21이평선하고 지수와 비교해서 놓고 볼 때 21이평선하고의 이격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횡보등락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5일 이평선 돌파 안착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역시 주가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게 후속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종목의 주가 흐름의 패턴을 가지고 자주 좀 설명을 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그 패턴에 따른 어떤 지지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막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여기는 이 종목의 패턴상 지지가 돼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 거기가 지지가 되면서 오늘 같은 날 반등으로 상승으로 또 움직여주는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이런 데서 좀 약간 쾌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보람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러는데, 오늘 한 종목이 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단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에요. 최근에 제가 저평가 종목으로 언급하면서 매매했던 종목이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CNG 하이테크, 또 하나가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래서 워닝 머티리얼즈는 제가 여기서 23,000원대에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게, 자, 패턴상으로는 뭐 올라가고 있던 게 아닙니다. 그죠? 보시다시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분할 매수할 수 있었던 게, 그리고 보유를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저평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적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저평가되어 있다 라는 그런 메리트. CNG 하이테크도 마찬가지예요. CNG 하이테크도 매수 후에 눌렸어요. 좀 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평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꼭 이렇게 화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물론 CNG 하이테크는 지금 PCB 관련주들, 뭐 심텍이나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PCB 관련주들이 최근에 코리아 서키트나 뭐 이런 PCB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였죠. 거기에 좀 동반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종목이 결국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여기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저평가 메리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또 지수가 빠져도요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빠지지가 않고 이렇게 버텨주는 그런 모습. 금요일 날에 지수가 폭락을 했는데, 워닝 머티리얼즈 보세요. 거의 빠진 게 없어요. 오늘 오히려 고점을 다시 높일 수 있었죠. CNG 하이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날 지수 폭락했지만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또 플러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눌려도 겁나지가 않고 좀 더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종목들이거든요. 계속 저평가 종목들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이제 4분기 장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4분기에는 고배당 유망주들도 관심을 서서히 갖고 가셔야 돼요. 알았죠?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서 매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들 많으셨어요.